됐어요? 네. 할만해요? 네. 보시면요. 뒤에 답안지로 채점. 했어. 131, 132, 133에서 질문. 괜찮아? 풀려? 네.
이런 얘기들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기시면 56페이지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얼음을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지다, 일정하다, 높아지다, 일정하다 이거 알아요? 네 알아요. 있는지 없는지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비커에다가 얼음을 집어넣고요. 내가 얼음의 온도가 영하 20도야. 거기서부터 이제 가열을 해. 가열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영하 20도의 얼음이 온도가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온도가 일정하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이 지랄을 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각각 온도가 변하는 구간을 잘라서 그 안에 상태 변화를 보면 얘는 상태가 뭐였어? 이거 뭐야? 왜? A 가자. 이거 뭐야? 에. 이거 뭐야? B 액기. 이거 뭐야? E 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이 온도를 얼음의 무슨 점? 녹는 점.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물의 무슨 점이라고 해요? 끓는 점이라고 하고요. 이때 녹는 점에서의 상태 변화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걸 멋진 말로 알아라 좀. 백화 까비 이런 상태 변화 중에서 융해라고 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융해가 완벽하게 다 일어날 동안은 바로 2분에서 4분 동안 2분 동안 공급한 열이 상태 변화에 사용했기 때문이겠죠. 자, 이때 사용한 열을 융해 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때는 가열을 하고 있는데도 온도가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 상태 변화 모든 열이 상태 변화하는데 다 썼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자는 열처럼 보여. 잠열. 돼요. 오케이. 자,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바뀌는 상태 변화를 뭐라고 하냐? 기화. 자, 기화가 일어나는 동안은 여기가 6분에서부터 9분 동안이면 3분 동안 가열한 열이 그래서 이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데 다 썼어. 이걸 뭐라 그럴까? 기화열. 이때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도 열을 가했지만 온도 변화가 없어서 됐어. 네. 숨어있는 열로 보여. 그걸 우리는 같은 말로 뭐라 그러나? 숨은 열. 그래서 이걸 잠자는 열, 잠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이 상태가 바뀔 때요. 상태 변화하는 동안 모든 열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온도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다 싸잡아 우리가 잠열 또는 숨은 열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그러면 똑같이 상태가 바뀌는데 됐죠? 고체가 액체가 바뀔 때 필요한 열과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필요한 열의 양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왜? 똑같은 열원 장치로 가열하기 때문에 1분당 공급하는 열은 똑같단 말이죠. 근데 얘는 얼음을 녹일 때는 2분 동안 가열한 열만 필요했어. 근데 물이 끓을 때는 3분 동안 가열한 열이 필요했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가 뭐에서 뭘로 바뀌느냐에 따라 그 상태가 변하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은 다르다라는 것과 하나 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는 이 구간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100% 같아야 될까?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거야. 이 기울기의 의미가 뭘까요? 얘는 2분이라는 시간 동안 가열한 열이 20도 온도를 높였어. 10분 얘는 2분 동안 가열한 열이 무려 100도의 온도를 높였어. 와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쪽의 온도가 더 빨리 바뀌어요? 1번 구간이야? 2번 구간이야? 2번 2번 구간의 온도 변화가 더 크죠? 그 온도 변화량을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열. 이런 비열 온도 변화가 더 크다는 얘기는 비열이 맞다. 작다. 인 거죠. 그죠? 그럼 보면 온도 변화가 더 큰 얘가 비열이 더 작아. 그러면 이 기울기가 크면 비열이 뭐 하다는 얘기니? 작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온도 변화는 사실은 비열분의 1이에요. 근데 아까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같은 H2O라고 하는 물이더라도요, 고체일 때 비열, 액체일 때 비열, 기체일 때 비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태마다 다 다릅니다. 알겠냐? 그것도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와 그랬구나 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잔열이라는 열의 차이도 있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비열을 의미한다. 그래서 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큰 비열이 작은 물질이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 비열은 다 다르다. 그래서 이 정도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파트는 총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시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신 대비를 하시는 겁니다. 오 이제 10개 났어요? 네. 이제 역학이라는 거의 전체가 끝났습니다. 어. 이게 역학이구나. 그래서 네. 라고 하는 에너지, 일, 힘, 운동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거고요. 이제 대망의 두 번째 파트를 하죠. 이제야 같이. 이제 드디어 전기입니다. 전기는 뭐? 자, 전기는 2학년 1학기 때 배웠어요. 2단원에서. 그렇죠?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전기라는 파트가 한가득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중학교 내신 내용이었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또 다른 개념의 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도 있고요. 확장된 개념도 당연히 들어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전기라는 건 뭘까? 라는 겁니다. 저번 주는 내신이 안 끝난 친구들도 있어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서 오늘 조금 몰아서 나가고 있는 중. 자, 그 다음에 학원에 방학이 있어요. 진짜요? 네. 8월 4일 날이 저희가 휴강입니다. 학원 방학. 이때가 휴강이야.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일요일이지 새끼야. 일요일 오잖아. 평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평일에는 저희 방학하네요. 학원이 2, 3, 4가 휴가예요. 이날은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하루 3일만 나가면요? 2, 3, 4가 학원 휴가입니다. 오, 둘 다 땄어.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휴가 가시면 되고 그럴 땐 나머지는 가시면 안 됩니다. 정상수. 방학 7월 28일에 받아요. 맞춰서 가. 맞춰서. 선생님, 학원 방학을 이용해서 가. 저희 방학 딴 날 가지 말고. 시작하면 안 되나요? 지랄한다. 저기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자, 선생님하고 40분 동안 6단원에 해당되는 전기장과 전이차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생님이랑 할 건데 전기장이라는 단어도 좀 낯설고요. 전이차라는 단어도 좀 낯섭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중학교 때 살짝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죠. 도대체 이 전기장과 전이차가 무슨 얘기일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기장과 전이차에 해당되는 부분은 할 건데 뒤에 가면 72페이지 축전기는 날릴 겁니다. 이건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기장과 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요, 그 축전기는 레벨 2에서 할게요. 지금은 그것까지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버거운 내용이라서 축전기는 빼고 갈게요. 실제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물리는 크게 4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건 4개인데 중학교 3학년 때는 3개만 배우는데 실제로 물리에서 배우는 거 가장 중요한 역학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배우는 요게 이제 가장 큰 테마입니다. 전체 물리에 사실은 개념의 한 70% 내용이 역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라고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파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중학교 1, 2, 3학년 때 찢어서 배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꺼번에 다 몰아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내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같은 현대물리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루시는 겁니다. 그중 여러분들은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중에서 조금 비중이 큰 전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영재 아이들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는 역학에서 부력이 나왔고요. 하나는 전기 회로 나왔고요. 하나는 빛 나왔어요. 그래서 오목거울에 해당되는 상의 특성 요거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전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걸 다룰까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맨 처음에 전기 배울 때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나트륨기. 자, 여러분들은 사실은 중학교 때 했던 건 전기를 뭐 하자? 발생시키자 요 얘기 같은 거였어요. 전기를 일으키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칠판 같은 물체 전기 띄게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다 전기를 띄게 할 수 있어. 그 전기를 잘 띄는 물질도 있고 세게 띄는 물질도 있고 잘 안 띄는 물질도 있는 것뿐이야 라는 건데 물질 자체를 전기를 띄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왜요? 어떻게 해요? 이거죠.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모든 물질은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거짓말 원자로 되어 있다고 배웠어요. 생물하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요 원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야. 누가 얘기했어? 돌턴이 얘기했죠. 근데 이게 불화라고요. 원자는 쪼개집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원자보다 더 작은 세 종류의 입자가 원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을 뭐라 그러니? 원자핵이라고 하는데 이 원자핵 속에 두 종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냐면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뭐와 양성자와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뭐가 들어 있다? 중성자가 들어 있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 중에서 원자 중에 얘가 누굴까요? 나트륨은 원자 번호 몇 번일까요? 11번이라는 이 번호를 어떻게 붙인 걸까요? 이거는 원자 속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그 양성자의 개수가 각각의 원자의 특성을 만들어내는 거라 고유한 원자 번호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무려 원자 핵 속에 11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11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는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자는 그럼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니?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라는 아이는 조건이 있다. 자, 양성자가 11개면 전자도 몇 개 있어? 11개 있어서 정기적으로 모여야 된다? 그렇죠. 정기적으로 중성 1대만을 원자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되겠죠? 그러니 양성자가 11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성일 수 있는 건 원자의 바깥쪽에 반대의 극성을 띤 입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전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양성자가 11개면 전자도 11개 있으면 중성이래. 무슨 뜻일까? 없을 수도 있다. 무슨 뜻일까? 이용일 수도 있다. 양성자 하나의 전기적 세기와 전자 하나의 전기적 세기가 반드시 뭐하다는 뜻입니까? 같다라는 뜻입니다. 꼼꼼하게 짚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 멋진 말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전기적 세기를 전하량이라고 하고요. 전하량의 단위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쿨롱이라고 씁니다. 전기적 세기. 그래서 그러면 양성자 하나가 띠는 실제 전기적 세기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얘가 바로 플러스 전기를 띠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전기적 세기를 띠고 있어. 열나졌죠? 그렇죠? 전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도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세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개수만 같으면 중성이 맞습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럼 선생님,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가 띄는 정기적 세기가 열로 작아요? 네, 작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쿨롱이라는 정기적 세기가 되려면 이런 양성자가 몇 개 있어야 가능한 겁니까? 라는 궁금증도 생겨야죠. 됐죠? 이 양성자나 전자가 몇 개 있어야 1쿨롱의 정기적 세기 전하량을 갖습니까? 라고 하면 625, 18개. 깨물었다. 됐어. 6.25 곱하기 10에 됐어. 네, 18 쓴 게만큼 모으면 이게 1쿨롱의 정기적 세기가 됐대요. 1쿨롱. 됐어. 네.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많이 모아야 되는구나. 이만큼 모으면 1쿨롱의 전하량이 되는구나. 625, 18개.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내용에서 전류가 흐를 때 1A의 세기의 전류가 흘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네. 1A. 1A의 정의가 뭐냐면 사실은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딱 봤을 때 이 도선에 1초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가 1쿨롱의 전하만큼 움직일 때를 우리가 1A라고 하겠다. 이게 정의예요. 1A의 전류의 세기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일 때의 전류의 세기를 1A라고 한다. 이게 정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꼬맹아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면 이게 2A의 전류의 세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인 전하량이다 이 뜻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도선을 지나간 데서 정기적 세기 이거를 암페어로 우리가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되겠냐? 라고 하는 전류를 표현한 기준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 전하량이라는 건 정기적 세기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정기적 세기를 띠고 있는 아이들로 원자라는 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원자가 모여서 모든 물질을 만듭니다. 그건 자명한 겁니다. 근데 원자가 중성이기 때문에 물질들은 정기적 성질을 안 띠고 있죠. 그러면 정기적 성질을 띠게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전자를 뺄까? 이 중성을 깨버리면 돼요. 이 균형을 깨버리면 무조건 전기가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균형을 깨면 되는데 깨려면 이 중에 누군가를 빼거나 더 넣거나 하면 돼. 그중 누구를 움직일까의 기준은 누가 더 움직이기 쉬울까죠. 그래서 누가 더 움직이기 쉬울까라고 하는 그 움직이기 쉽다라는 얘기는 뭐냐? 누가 더 가속도가 크냐 이 뜻이죠. 가속도가 크면 더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 구하는 식 A는 M분의 F죠.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줄 때 가속도가 더 큰 게 누구냐? 그게 더 움직이기 쉽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크기의 힘을 줄 때 움직이기 쉬우려면 질량이 뭐 해야 됩니까? 작아야 돼요. 그러면 양성자와 전자 중에 누가 더 가볍냐? 전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그래서 정했죠.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써있습니다. 뭐라고요? 전자를 한 방향으로 뭐 시킵니까?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성자가 전자를 움직인대요. 이유는 전자가 가벼워서 가속도가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우리는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게 중학교 2학년 내용의 테마야. 그래서 전자가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됐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띄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깨야 되고 균형을 깨기 위해서 전자를 움직일 건데 그 전자를 A에서 B가 있는 쪽으로 움직였어. A 물질에서 B가 있는 물질 쪽으로 전자를 움직였다고. 그러면 움직인 후에 이 전자는 어떻게 할 거야? B에 고정시켜 놓을 거야? 아니면 B 방향으로 계속 가게 할 거야? 왜 고민해? 그게 두 가지가 전기를 띄게 하는 방법이야. A에서 B로 전자를 이동시킨 후에 전자를 여기에 고정시켜 놓고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무슨 전기? 마이너스 전하를 띈 물질이 되고요.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무슨 전기? 플러스 전하를 띄게 하는 거죠. 전자를 다 빼놓았으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기를 띠게 하는 거,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이동시켜 놓고 여기에 전자를 고정시켜 놓고 전기를 띠게 하는 걸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정지된 전기, 정전기 라고 했잖아요, 중2 때. 그 정전기를 일으키는 방법 몇 가지? 정전기를 일으키는 방법이 두 가지요.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면 돼. 마찰 전기가 정전기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야. 됐어? 두 번째 방법은? 정전기 유도. 네, 전기를 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면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이 안에는 뿔마가 똑같은 수 있어서 중성이었는데, 됐어?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마이너스가 뭐합니까? 한쪽으로 쏠리죠? 됐어?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가 적으니까 플러스를 띄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전기, 얘는 마이너스 전기로 유발시킨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정전기 유도. 그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검전기. 맞아? 이런 것들을 중학교 2학년 때 현란하게 배운 거예요. 하지만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전자를 움직여서 그 자리에 고정시켜서 전기를 띠게 한다. 정전기 발생. 알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그러지 않고요. A에서 전자를 빼서 B가 있는 방향으로 전자가 계속 흐르게 할 거야. 이건 뭡니까? 전자가 흐른다. 병신. 전자의 흐름. 뭡니까? 전류. 너네 공부 어떻게 하고 오는 거야? 이걸 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전자가 고정되어 있으면 정전기. 계속 흐르면 전류.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를 뭐라 그래?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를 아까 전기, 회로도. 아 자기가 뭘 배웠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거 배운 거잖아요. 됐어? 이렇게 배운 거야. 됐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깊게 분석해 가면서 공부하자라는 얘기잖아. 됐어? 이게 고등학교 내용이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전기는요 무조건 전자를 이동시키는 거구나. 됐어? 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정전기와 관련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못 배웠던 내용을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됐죠? A라는 물질에서 전자가 얘가 수두룩하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전자 3개를 빼서 이쪽으로 보냈어. 됐어? 그러면 상대적으로요. 얘는 플러스가 11개 있고 마이너스가 11개 있어서 중성이었는데 여기서 전자 3개를 뺐대. 그러면 양성자는 몇 개 되니? 그대로 11개야. 얘는 안 움직여. 됐어? 그럼 전자가 몇 개 되니? 8개.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얼마만큼 되니? 3만큼. 이런 얘기야. 됐어? 그러면 상대방은요. 양성자가 11개 있고 전자가 11개 있었는데 3개를 받았잖아. 그럼 얘는 전자가 몇 개 되니? 14개 되죠. 그럼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전자가 움직여 간 만큼 전하량이 커지겠죠. 됐어? 네. 그래서 이렇게 정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A라는 물질은 플러스 4쿨롱의 전하를 띠고 있다. 됐죠? B라고 하는 물질은요 마이너스 2쿨롱의 전하를 띠게 내가 했다고 치자. 그 두 물질을 근처에 갖다 댑니다. R 2m 떨어진 곳에. 자, 얘네들은 접촉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 전기력이 작용할까 안 할까? 해요. 해요. 힘 중에서는 반드시 접촉되어 있어야 작용하는 힘이 있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 존재합니다. 맞아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에는 뭐 있을까요? 전기 전기력. 열 열은 그건 에너지고 새끼야. 자기력. 전기력, 자기력, 중력. 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 수직한 마찰. 뭡니까? 마찰력. 됐어? 마찰력. 참 탄성력, 부력.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해요. 힘을 여러분들이 각각 배웠거든요. 그 중에서 전기력이라는 건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얘네들이 떨어져 있어도 작용해요. 그래서 2m 떨어져 있다고 쳐봐. 전기력이 얼마 작용할까? 이 얘기입니다. 자, 이때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당길까, 밀까? 당기는 걸
멋진 말. 인력. 인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죠? A가 B를 당기는 힘이 있을 거고 B가 A를 당기는 힘이 있을 텐데 한 놈은 4쿨롱, 한 놈은 2쿨롱. 누구한테 더 센 힘이 작용할까? 우리? 누구한테 더 센 힘이 작용할까? 같이 붙을 수가 없다. A. 누가 더 센 힘을 받을까요? 같죠. 왜?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반드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야.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 있을까?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을까? 똑같죠. 같아요. 작용 반작용의 관계라서 그렇다. 알겠어?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저 새끼가 4쿨롱이라고 더 센 힘으로 당기지 않습니다.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기는데 그러면 얘네들의 작용하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그 인력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표현법은 다른 거지. 자, 전기력, 중력 구하는 식 다 똑같습니다. 자, 표현법만 달라요. 구하는 방법이 R제곱분의 크크크 못 외우면 병신 R제곱분의 크크크 이렇게 구해요. 되겠어? 이게 전기력 구하는 식이야. R제곱분의 크크크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R제곱이라고 할 때 R이 뭡니까? 두 물질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됐죠? K는 뭡니까? 전기력 구할 때 쓰는 상수값으로 쿨롱이라는 아저씨가 알아냈기 때문에 쿨롱 상수 이렇게 표현하고요. 9 곱하기 10의 9승이지만 필요하면 문제집에 줄 거고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때는 그냥 K값을 1로 쓸 거예요. 자, Q와 Q2는요. 그래서 각각의 물질이 띠고 있는 전하량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소문자 Q, 어떨 때는 대문자 Q라고 쓰지만 전하량을 얘기해요. 전기 파트에서는. 그러면 얘는요. 4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돼요. 선생님 저기 뿔만은요. 저거는 힘이 인력이냐 청력이냐를 판단할 때만 쓰고 그래서 전기력 구할 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네들은 2N에 해당되는 힘으로 서로를 당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원래는 상수값 넣고 계산해야 되지만 우리는 숫자가 크니까 이렇게 됐어. 그래서 서로 2N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요. 힘의 크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기력이야. 전기력 구하시 R제곱분의 크크크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자,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렇게 구하면 돼. R제곱분의 크크크. 근데 선생님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굳이 2개일 필요는 없잖아요. 3개, 8개잖아요. 그죠?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2개이면 그나마 간단한데 이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복잡해지는 건 자명합니다. A라고 하는 애는 플러스 4쿨롱, B는 마이너스 2쿨롱, C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쿨롱 숫자가 커지면 복잡해지니까 이 안에서 움직이죠. 됐죠? 이렇게 갔다고 치자. 그리고 얘네가 각각 떨어져 있는 거리는 R 같다고 치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자, 그러면 선생님 이때요. 실제로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과 세기는 얼마입니까? 이때 A, B, C가 각각 받는 전기력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내신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A는 누구로부터 전기력 받아?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A의 전기력을 만들어. 그럼 방향 볼까? A와 B 사이에 뭐가 작용하니? 인력, 서로 당기는 방향에 힘이 작용해요. A와 C 사이에 뭐가 작용할까? 또 인력.
그래서 서로 당기는 방향의 힘이 또 작용하겠죠. 그렇다면 A가 받는 전기력은 이 두 힘을 구해서 뭐 하면 되니? 네, 같은 방향이니까. 되겠어? 네. 또요. B가 받는 힘은요. B는 A와 C로부터 전기력을 받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요거고요. A,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청우죠. 근데 총력이니까 그죠? 서로 미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PC. 그러니 B도요. 이 두 힘을 구해서 왼쪽 방향으로 합력이 작용하니까 더하시면 돼요. 됐죠? C는요. 보이세요?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왼쪽이고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오른쪽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빼야 전기력이 보이잖아요. 큰 힘에서 작용.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해볼까요?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구해보자. 됐죠? 네. R 제곱분의 뭡니까? 크. 이죠? 그러니까 얘는 8K A 힘이 이해해볼까요? A와 C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 얼마? 떨어져 있는 거리 얼마? 2R. 그러니까 4R 제곱분의 보여요? 네. 얘하고 얘를 곱하면 되니까 16K죠. 근데 이 둘이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시면 되죠. 됐어? 그래서 더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얘요. 오른쪽 방향으로 4R 제곱분의 얼마 나오니? 48K 나오죠. 맞아. 이런 얘기고요. 자, B는요. 라고 합니다. B는 A,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요거일 거고요. B, C 사이에 작용하는 힘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얘는 R 제곱분의 얼마입니까? 8K 요거죠. 알겠어? 요거 더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옵니까? 이니까 얘는 뭡니까? 4R 제곱분의 얼마? 64K. 비율 구하려고 분모 맞춰주고 있어요. 그죠? 자, 얘는요. B,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A,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이건데 둘이 반대라서 빼라 그랬어요. 됐죠? 얘가 더 크죠? 됐죠? 그러니까 B, C 사이에 작용하는 요 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텐데 이때 힘의 크기는 4R 제곱분의 16K입니다. 맞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비율은 물론 얼마입니까? 3대 4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사이에 밀거나 당기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해서 주변에 전기를 띠는 입자 사이에 서로를 밀거나 당기는 힘이 아주 복잡하게 작용해요. 지금은 3개만 그러잖아요. 이게 4개가 되면 골 때립니다. 5개 되면 우리는 이제 포기하면 돼요. 됐어? 그래서 수능에서 3개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됐냐? 그래서 얘들 사이에 주고받는 힘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방향 보셔야 됩니다. 더할 건지 뺄 건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얘네들이 작용하는 힘을 크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겠어? 자, 근데 선생님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사이에 힘이 작용했죠? 자, 근데 저는 이 새끼를 붙일 거예요. 그랬다가 원래 상태로 다시 뛸 건데 전기력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정확하게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접촉해서 접촉하면 왜 바뀔까요? 전자가 넘어가는 실제로요. 선생님이 손바닥을 칠판에 접촉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전자가 얘네들은 무조건 같아지려고 열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열평이 되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접촉하는 순간 같아지고 싶어요. 속성이 그렇습니다. 됐니? 그러니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도 전하량이 다르면 얘네들을 접촉하면 같아지려고 해요. 극도 세기도 같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전자가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걸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무슨 극으로 같아져요?
있는 전하량과 B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더해서 반띵한 만큼의 새로운 전하를 각각 띱니다. 예를 들어 A는 플러스 4쿨롱이고요. 전하의 재배열을 계산할 때는 부호도 넣는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 2쿨롱 두 개 더해서 반띵하면 되니까 각각이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이 돼요. 얼마? 1쿨롱이 됩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접촉한 후에 얘네들을 띄면 되죠? 한 놈이 플러스 1쿨롱 또 다른 놈도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A, B로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나.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원래 거리인 2m로 띄어놔도요. 전기력은 바뀌겠죠. R 제곱분의 크로요. 그죠? 그러니까 얘 전기력은 2였던 아이가 4분의 1로 8분의 1 작아집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바뀐다. 야, 모든 물질은 접촉하는 순간 성격이 다른 것들이 성격이 같아지려고 한단 말이죠. 열도 이동하고 전하량도 이동하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하의 재배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 힘,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구하는 게 좀 복잡해요. 왜요?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라고 하는 전기를 띤 입자를 이 자리에 고정시켜놓고 2m 떨어진 위치에 B의 전하량만 다르게 한다고 쳐봐. 지금은 마이너스 2쿨롱이니까 전기력을 구해서 2뉴턴이라고 쳤어. 근데 얘 전하량을 마이너스 2쿨롱이 아니고요. 플러스 4분의 17쿨롱으로 바꾸면 얘를요 17분의 37쿨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 거야? 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전하량이 바뀌어요. 그러면 전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A는 그대로 플러스 4쿨롱이라도 얘네들하고 주고받는 전기력의 색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럼 또 새로 구해야 되죠?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좀 심플하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는 없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필요 없어. 이 새끼는 다 필요 없고 여기에 그냥 플러스 1쿨롱 있다고 쳐. 이거 모든 정기적 현상은요. 플러스 1쿨롱을 기준으로 다 설명합니다. 플러스 1쿨롱을 기준으로 잡아서 플러스 1쿨롱의 전하에 작용하는 현상으로 설명해. 근데 실제로는 플러스 1쿨롱이 아니죠. 됐죠? 얘가 만약에 플러스 2쿨롱이면 이 현상의 몇 배? 2배면 돼요. 맞아? 얘가 만약에 1쿨롱이 아니고 4분의 17쿨롱이면 이 현상의 몇 배? 4분의 17배 하시면 돼요. 훨씬 심플하죠. 그래서 모든 전기적 현상은 플러스 1쿨롱, 플러스 전하가 받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마이너스 전하는 거꾸로. 되겠어? 네. 1쿨롱으로 설명합니다.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2배만 하시면 돼요. 10쿨롱이면 10배 하시고요. 그래서 100쿨롱이면 100배 하면 된다고. 그래서 모든 전기적 현상은 플러스 1쿨롱을 기준으로 설명해. 그러니까 힘도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으로 구해버려. 그러면 전기력을 구하는 식이 R 제곱분의 크라고 했는데 얘를 뭘로 바꾼다는 거야? 1로 바꾼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1로 바꿔놓고 계산하자. 되겠니? 네. 그래놓고 1이 아니고 2면 거기에 몇 배? 2배. 3이면 3배. Q배 하면 실제 전기력 나와. 그러면 이렇게 실제 전하를 놓고 계산한 전기력과 1쿨롱이 있다고 치고 구한 전기력을 똑같이 전기력 그러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 Q2라는 전하를 넣고 계산한 전기력은 전기력이라고 그냥 불러. 그걸 F라고 표현하고 계산은 R제곱분의 크로 계산하면 돼. 맞죠? 근데 Q2가 아니고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치고 구한 전기력은요.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전기장이라고 불러. 전기장의 세기. 그래서 그걸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거야. 그 전기장의 세기는 F라고 안 하고요. 일렉트로닉 그래서 E라고 쓰는 것뿐이야. E라고 쓰는 것뿐이고요. 계산하는 식은
R 제곱분의 크면 끝나. 맞죠? R 제곱분의 크. 되겠어? 네.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를 준다고 해서 그건 실제 전기력이 아니죠. 네, 이거 실제 전기력으로 바꿔야죠.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 전기력으로 바꾸려면 1쿨롱이 아니고 몇 쿨롱인데 10쿨롱이요. 10배 하라고요. 100쿨롱이요. 100배 하라고요. Q쿨롱이면 Q배 하시라고요. 됐어? 그래서 실제 전기력은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실제 전하량 Q2 값을 곱하면 돼요. 되겠어? 네,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 구해봐 라는 얘기는 뭡니까? 거기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전기력 구해. 이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A라고 하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플러스 4쿨롱 있어. B라고 하는 전기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 2쿨롱짜리도 있는데 정확하게 절반만큼 떨어져 있는 이 위치 X에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래. 무슨 말일까? 여기에 플러스 1쿨롱 있다고 치고 얘가 받는 전기력 이 뜻이에요. 맞아? 네. 그러면 얘가 플러스 1쿨롱이니까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 했겠니? 밀겠죠. 맞냐? 네.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뭐 했겠냐? 당기겠죠? 이 두 개 더하면 돼. 알겠어? 그럼 첫 번째 얘와 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떨어져 있는 거를 R로 놨으니까 R 제곱분의 뭐야? 4K. 맞아? 얘하고 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뭐야? R 제곱분의 2K야. 그럼 더해. 뭡니까? R 제곱분의 6K만큼의 전기장의 세기가 작용하고 있어요. 알아들어? 하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그 자리에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가 있다고 쳐라라는 뜻입니다. 됐어? 그래놓고 세기 구해 라는 뜻입니다. 됐죠? 네. 요렇게 해놓고 계산하시면 이게 전기장의 세기고 정신 놓니? 자,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시면 아하, 우리가 이런 식으로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도 서로 주고받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두 가지로 구할 수가 있구나. 됐죠? 실제 전하가 있다고 치고 힘을 구하는 건 전기력입니다. 근데 실제 전하가 아니고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치고 그래서 전기력을 구하는 걸 전기장의 세기라고 합니다. 알겠니? 이 전기장의 세기에다 실제 전하량만 곱하면 전기력 나온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는 쿨롱력 이렇게 그냥 외워버려요. 그래서 쿨롱력 그냥 그렇게 외웁니다. 자, 그래서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봤습니다. 실제 전하와 플러스 1쿨롱이 덧치고. 근데 너네 그거 알아? 여기에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이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지구 전체가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력이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네? 그렇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멋진 말로 뭐라고 줄 아세요? 중력장. 이 중력에 반응하는 건 물질이 뭘까요? 질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요 무조건 중력 방향을 힘받아. 빛은 질량이 있니 없니? 그러니까 걔는 중력 방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됐어? 그래서 중력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반응하는 힘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힘 방향으로 잡아당기니까 이 새끼가 땅바닥에 딱 하고 붙었겠죠? 얼마만큼 잡아당기는데? mg만큼. 맞아? 근데 저는 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이 새끼를 들어 올릴 겁니다. 그걸 중3 때 배웠죠. 됐죠? 이걸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 얼마일까요? mg죠. 그 힘으로 h만큼 들어 올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제가 들어 올리는 동안 한 일이 나오겠죠? 됐어? 이게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죠? mgh. 그래서 나는 일을 했어. 그럼 물체는 그 일을 받아. 일 받은 새끼는 뭐 생겨? 에너지. 그래서 얘는 그만큼의 무슨 에너지 생깁니까? 위치 에너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mgh죠. 근데요. 이게 중력이 아니고요. 전기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라고 하는 전기력도 힘이니까 당연히 힘은 방향을 갖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에어, 여기가 마이너스 에어. 됐죠? 여기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애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애가 있다고 치자.
얘네가 받는 힘의 방향 같을까 다를까? 정반대죠. 얘는 어느 쪽으로 힘받아요? 오른쪽. 얘는 어느 쪽으로 힘받아요? 왼쪽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힘의 방향을 오른쪽이라고 할까? 왼쪽이라고 할까? 그때 달라요로 얘기할 수가 없어 새끼야. 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뭘 정했어? 기준을 정했잖아. 맞아. 플러스 전하를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힘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맞니? 오른쪽이야. 야. 맞아. 모든 정의적 현상은 플러스가 기준이야. 그러니 얘네가 받는 힘의 방향은요. 플러스 전하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오른쪽 방향이 바로 전기력 방향이야. 맞습니까? 네. 그러니 이렇게 전기력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놓은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전기력을 나타내는 선, 전기력선. 그래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져. 알아들어? 네.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입자를 놓으면 실제로 전기력선 방향을 움직여. 마이너스 입자를 놓으면 푸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해되겠지? 그러면 꼬맹아 여기에 설명을 절반밖에 못해요. 플러스 입자가 있고 마이너스 입자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을 놓으면 걔네들이 힘을 받아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선을 그리면 전기력선이니까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요 전기력선을 그렸는데 여기는 좁아. 여기는 넓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전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훨씬 더 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전기력선의 간격이 넓을수록 약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해요. 그러면 어떤 새끼한테요? 이렇게 그렸는데 A랑 B가 근데 얘는 이렇게 더 그려져 있어. 뭔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얘는요 여기에 전기력선이 5개 들어와. 얘는 10개 나가. 누가 더 촘촘할까요? 얘겠죠. 전기력선의 개수가 많을수록 센 전하량을 띠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 얘는 5개 들어가, 얘는 10개 나가. 그러면 얘 전하량을 Q라고 하면 얘 전하량을 뭐라고 하면 되겠냐? Q. 그래서 전기력선의 개수는 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전하량의 세기를 비교합니다. 됐어? 네. 전판이 있어요. 끝났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이렇게 그려요. 무슨 뜻일까요? 마이너스 전화가 그 가운데 있어요. 얘가 훨씬 더 센 전기를 띠는 쪽이다. 왜? 간격이 좁으니까. 됐어. 얘가 약한 전기를 띠는 거다. 됐어. 여러분 편해요. 이렇게 그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양쪽의 전기, 그래서 전하량의 세기가 같다. 이해되겠어? 괜찮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썩을놈의 새끼들 엉덩이 이런 개놈의 새끼들 돈 안 받고 더 해주겠다잖아! 짜이지에. 엄마한테 일러버려! 자, 이렇게 전기력 구했는데요. 꼬맹아, 전기력과 전기장의 세기는 풀어오는데요. 전위는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럼 빼고 풀어와.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